관심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비평문을 작성하라. 그러면 일단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비평문의 성격이 들어가야겠죠. 초고 제목. 국내 음식 배달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특히 19년 감염병 발생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식 배달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는데 일단 국내 음식 배달 산업이라고 시작하면서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이게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언급하고 있고, 이 빠르게 아마 이 그래프를 같은 거 찾아보면 이게 이제 여기 2019, 2020 여기 이제 코로나 코비드 이거 할 때 이 배달 음식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치솟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음식 배달 이때 코로나 때 국내 음식 배달 산업이 이렇게 팍 스파크 튀듯이 튼 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땡땡 기관의 연구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연구를 갖고 온 거겠죠. 감염병의 유행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음식 배달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국내 음식 배달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장될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장은 뭔지 아시죠? 죽을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소비자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소비자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이걸 구체화시키고 있냐면, 너네가 배달할 때는 진짜 너네는 나가서 걸을 수 있잖아. 근데 안 나가는 거잖아. 귀찮으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구체화시킨다,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사람들에게 의외로 도움이 더 많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 배달 산업의 발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경제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음식 배달 종사자의 숫자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 이 경제적 측면이 일자리 창출, 그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부차적으로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자, 하지만 음식 배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우선 음식을 담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의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 이거는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플러스 그것도 있겠죠.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왜 약간 플라스틱 회사 사람들은 일회용품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를 바라겠지. 물론 그게 환경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지만. 또한 음식 배달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 문제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빠른 배달을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요. 음식 배달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탓에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대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음식 배달 산업의 양적 성장을 알려주는 지표인 음식 배달 앱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음식 배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배달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정부 개입 촉구가 될 거고, 더불어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과 동참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음식 배달 산업의 발전
발전은 우리 삶의 편리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환경과 노동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음식 배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면 우리 모두가라고 했으니까 정부 개입 촉구랑 똑같이 시민의식 함양 촉구 뭐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떠한 개인이 개입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보고 뭐 글쓰기 전략 네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 얘 분석만 할게요. 자, 신문기사 땡땡 기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12월 기준 국내 음식 배달의 이용자 수는 3,75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 증가했으며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약 389조 원인 전 세계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가 통신기술의 발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2026년에는 약 6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배달 음식 사업 이슈 관련 성장세 과거에도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도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그 근거로 갖고 온 게 통신기술의 발달 1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2 이걸로 2026년 약 6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제 기업에서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밀키트 사업도 똑같이 배달 사업만큼 똑같이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밀키트 망했죠. 망한 건 아니지만 성장 더디지. 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배달시켜 먹는다. 요런 느낌인 거죠. 밀키트 열풍?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 나 대학교 때 이거 조사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좀 센세이션했어. 텔레비전 뉴스 보도자료 연령대별 주일에 배달의 이용 경험. 그러면 여기서 20대, 30대 봐봐. 생각보다 나이 든 분들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아.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좀 노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좀 특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이거는 연령층만 얘기한 거고 이런 이제 몸이 좀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에 대한 이 통계 자료는 여기에 변수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규모 변화. 2018년 약 119조 그리고 2022년 389조. 이 얘기는 이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고 배달 노동자 인터뷰 음식을 늦게 배달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배달 노동자가 소비자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뿐 아니라 배달 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약관 변경 등 부당한 갑질을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약자인 배달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거는 이제 인터뷰니까 정성조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얘네는 다 정량조사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객관화적인 거 찾는 거는 정량조사고 얘는 정성조사로 들어가게 될 거고 정성조사랑 정량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량조사는 뭔가 숫자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배달 노동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고등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 영상 공방의 신입생 모집에 지원하게 된 여기서부터 모집의 지원. 이게 자소서 작성 이유 혹은 원인 이런 거 밝히고 있는 거고 1학년 3반입니다. 자기 신분 그리고 소속
고등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원 동기 우선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고등학생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바쁜 고등학생의 일상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감대가 이제 자기가 몰입하게 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이게 조금 더 중심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영상이라는 매체의 매력 때문인데요. 저는 영상이 사람들 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장. 이 영상을 이제 이렇게 새로 그러면 이거의 포인트는 얘가 생각하는 영상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그 매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TV는 일방적이었잖아요. 뭔가 이제 TV에서 이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그냥 습득하기만 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 댓글이랑 이런 실시간 채팅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영상 공방에서 작년에 진행한 마음 나누기 프로젝트 영상을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보게 되었는데 영상을 매개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동아리 프로젝트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영상의 매력에 빠지게 한 마음 나누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서 동아리 선배님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포부가 되겠죠. 비록 영상 편집이나 촬영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지는 못했지만 몇 편의 영상을 이게 이제 약간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한계점이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편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 어필. 작년에 일상에서의 안전을 주제로 제작한 적이 있는데 영상을 본 친구들로부터 자전거 헬멧을 친구로 의인화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영상 제작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잘하는 게 콘텐츠 제작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술적으로는 부족해도 콘텐츠 제작은 잘한다는 거지. 영상 공방에 가입하게 된다면 마음 나누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새롭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구체적 계획 언급 또한 선배님들에게 기술을 배워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게 미흡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선배님들과 함께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요. 영상 공방에 가입하여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요거 여기까지 하고 독서로 넘어갈게요. 독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인쇄해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저는 땡땡 한옥마을에 살면서 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조선시대의 종가, 살림집, 정사와 정자, 서원과 서당,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우리 마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인 땡땡 한옥마을의 짧은 소개 및 장점. 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지난 시대의 문화적 전통을 현재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유산뿐 아니라 의례, 놀이, 저작, 예술품 등 수많은 정신적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는데 초등학생, 중고생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하거나 가족 단위의 탐방객들이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단 이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유산들 보유, 그 다음에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하거나 가족 단위 탐방객들을 찾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지 어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마을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반응이나 후기를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마을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땡땡 한옥마을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마을 체험 및 탐방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정보 제공이 불친절하다, 직관적이지 않다, 개성이 없다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 후에 위원회에 건의하게 됐습니다. 과정 그리고 맥락이겠죠. 여기서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이 문제점을 이거를 실시했다라고 해서 문제점이랑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피드백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하게 되었대. 우선 직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데, 왜냐면 얘가 직관적이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뭐 이 소리예요. 추상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마을 입구에 관광 안내소가 있긴 하지만 안내소에 들어가야지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관광 안내소 앞에 마을 지도를 만화 지도 등의 형식으로 흥미롭게 제작하여, 그러니까 이 마을 지도는 그냥 1차원적인 정보인데 만화 지도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눈길이 가니까 이걸로 흥미롭게 제작하여 게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 입구뿐 아니라 중요 유산 앞에 유산에 대한 설명과 모형물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성 있는 체험 활동의 개발이 필요한데, 한복 체험, 떡 매치기 이러한 활동은 진부하다. 그래서 개성이 필요한데 그게 이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스탬프 하겠대요. 뭐 스탬프가 그렇게까지 신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자, 발전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애써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우리 땡땡 한옥마을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앞에서 건의드린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뭐 이렇게 할 거고, 비용이 더 들겠지만 늘게 된다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비용이 얼마나 더 들 건지 일단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뭐 그쵸, 새로운 수익이 창출하기야 하겠지만 조금 너무 나이브하다. 좀 그냥 퉁쳐서 말하는 느낌이 있기는 하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의견이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쵸, 초고죠. 초고니까 이렇게 나이브할 수밖에 없지. 네, 그 다음에 얘죠. 장문과제. 문학작품 활용한 성찰하는 글쓰기. 함께 오르는 상. 오늘도 아침이 오고 억지로 허리를 저고 일어났는다. 뿌연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질어질하긴 한데 로봇처럼 비유. 뿌연 눈. 감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밥 건너뛰고 버스 타고 교문이나 교실까지 걷고요. 점검, 폐업감을 시계 비유, 똑딱똑딱, 음성상징어, 잘도 움직인다. 저녁을 먹는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 얼굴에 짓고 하루를 하나를 한 학기를 그렇게 지낸다. 그러다가 산오름이라는 시를 발견했다. 친구와 북한산 자락을 오른다. 나는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고 친구는 느릿느릿. 그의 기척이 아득하다. 걸음을 재촉한다. 기어이 친구가 화를 낸다. 산에로 왔으면 나무도 보고 돌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걸어 치우려 드느냐고. 그러면 이게 간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 아니고. 아하, 깨달음. 친구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걸으려는데 어느새 휙휙 산을 오르게 되는 나다. 땀을 뚝뚝 흘리며 바위에 앉아 내려다보면 멀리서 친구가 느릿느릿 올라온다. 나무도 데리고 돌도 데리고 풀도 데리고 구름도 데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직접 진짜 데려왔다라기보다는 그 친구는 이거를 이제 즐기면서 데려온 거겠죠. 그럼 얘 주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여유로운 삶, 중간중간 숨 쉬는 삶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 시를 읽으면 나는 무엇인가를 늘 해치우려는 태도로 살았음을 깨달았고요. 목적지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목표에 이르는 과정은 놓치고 싶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정과 결과에서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 뭐 이런 거. 10대의 하루하루를 친구와 함께 일상을 사는 순간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채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시의 화자처럼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고 나무도 돌도 풀도 구름도 보지 않고 걸어치우고 있었구나. 친구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빨리.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무 빨리 걸어서 친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서 내 옆엔 아무도 없고 땀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시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있다 보니 로봇 같은 시계 같은 나의 하루가 위장을 역류에 올라온다. 똑같아서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지루한 하루가 한 달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데리고 오지 않고. 쉼표 많이 사용했네요. 시큼털털한 맛과 함께 발견한다. 맹목,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눈, 눈이 있지만 주변에 어느 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또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 보니 어느새 내 옆에 팔짱 끼며 운동장 몇 바퀴 걸을까? 봄은 봄인가 봐. 벚꽃 잡으러 가자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 사주기다 라며 나도 친구와 함께 운동장으로 내닫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내닫는다가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일 거고, 눈부신 봄날이다. 뭐 함께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표현법이랑 어떻게 문장 쓰고 있는지랑 태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뭐 요 정도밖에 문제를 낼 게 없기는 해요. 네. 심리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장문은 끝내고